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오메 법칙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메 법칙의 공식을 확인해보고 계산을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 법칙을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호랑 단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 학회에 나갔을 때 전류는 이런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전류라고 말해버리면은 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공통적으로 이제 I는 전류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치입니다. 그래서 몇 암페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암페어, 100볼트, 100옴 이런 식으로 수치가 들어가면은 단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기호는 I,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기호는 V, 단위는 볼트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항의 기호는 R, 단위는 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뒤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 전압, 전기, 저항 사이의 관계를 꼭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저항분의 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간이고요. 저항을 바꿨을 때, 전압을 바꿨을 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이 실험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은 저항은 전류의 세기분의 전압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전압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저항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는 R분의 V가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가 가장 근간이 되는 식이고요. 이 양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V는 IR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이 식을 보고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이제 이 수치를 넣고 계산을 할 때는요. 암페어, 볼트, 옴 단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미리암페어나 미리볼트, 미리옴인 경우에는 환산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있는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보셨습니까? 자, V는 I 곱하기 R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I에다 1을 넣어주고 R에다 3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3을 하면은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V는 3볼트이다. 단위까지 꼭 붙여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풀어보셨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R은 I분의 V라고 했습니다. 이 양을 시키면 우리가 충분히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V에다 5를 넣고 I에다 500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미리암페어는 환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0.5암페어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 나누기 0.5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0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저항은 10옴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단위까지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I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봤으니까 몇 암페어일까요? 자, 우선은 I는 R분의 V죠. R에 10을 넣어주고 V에다 5를 넣어주면 되니까 5를 10으로 나누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답은 0.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는 0.5암페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중에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을 했을 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류의 세기, 저항의 크기, 전체 저항의 크기 이런 것도 다 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옴의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조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T자를 딱 그린 상태에서
하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압을 딱 가렸습니다. 그러면은 전류랑 저항만 남죠.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류를 딱 가리면은 저항분의 전압, 이 가로준을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항을 만약에 가렸다 그러면은 전압을 전류로 나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로줄은 곱하기고 가로줄은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뭐 구하려고 하는 값을 손바닥을 가리고 나머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잘 모르시면 요걸 적고 들어가셔서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제대로 공식을 적었는지 검사하는 용도로 쓰시면 아주 유용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를 어떤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ohm의 법칙이라고 하자 기억해 두시고요. 도체에 같은 전압을 걸어주어도 도체의 뭐뭐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 그렇죠. 저항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볼륨 조절기를 돌려서 스피커의 소리를 작게 할 때 볼륨 조절기의 저항을 어떻게 변하는가? 전압은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가 약해져야지 소리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빨간색인데요. 소리를 작게 하려면은 볼륨 조절기의 저항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약한 전류가 흐를수록 작은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4번 문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저항 또는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의 표현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떤 교과서는 전기 저항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교과서는 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그렇죠. 비례하다. 저항에 반비례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어떤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수치가 작은 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3V랑 400mA가 왠지 좀 쉬워 보이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이 400mA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0.4로 환산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항값을 구하는 거니까 R은 I분의 V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3V 0.4A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7.5 ohm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ohm의 공식이 좀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에 나눠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같이 한번 재미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